민생경제 직격탄이라. 26년 만에 최악 상황이다.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일까요? 이거 여러분 사실입니다. 저는 지표를 가지고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지표 한번 보십시오. 제가 만든 지표도 아니고 제가 억지로 찾아낸 지표도 아니에요. 통계청이 조사해서 발표하는 지표입니다. 전국 사업체 현황이요. 이거를 보면 진짜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전국 사업체는요, 대한민국의 역사상 딱 한 번 IMF 외환위기 때 줄어들었습니다. 285만 개에서요 278만 개로 1998년에 7만 개가 줄어들었습니다. 1년 전 대비해서 마이너스 2.5%가 줄어든 숫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2022년하고 2023년을 비교를 해보면요, 전국 사업체가 줄어들었습니다. 그것도 13만 6천 개가 줄어들었습니다. 2022년에 613만 9천 개가요, 2023년에 600만 개로 600만 3천 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와, 여러분 이거는요 진짜 최악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가 쪼그라든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것보다 더 최악이 어디 있겠습니까? 카드 대란 때도 0.1% 늘어났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사업체가 0.1%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코로나 팬데믹 때도 0.8%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서 2023년 사이에 2.2%나 줄었고요. 13만 6천 개가 줄었습니다. 이 정도면 IMF 위기 이후에 26년 만에 최악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틀린 말 아니죠. 그 정도로 말입니다. 사업체들은 줄줄이 무너졌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이 지표를 제가 찾아서 보면서요, 진짜로 최악의 상황이 됐구나, 그런 생각을 저는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603만이 있잖아요. 603만 2천 개.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이게 안 줄어듭니다. 2021년에는 607만 9천 개. 2022년에도 613만 9천 개. 그런데 2023년에는 600만 3천 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저는 이것이 말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두 번째의 최악의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줄어든 데는요, 문재인 정부의 책임도 크고요, 윤석열 정부의 책임도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워낙 말입니다,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고 주 52시간제를 도입하고 기업의 규제 일변도였거든요. 심지어 중대재기업처벌법까지 기업을 꽁꽁 얽어맸습니다. 그래서 제가 윤석열 정부 때 이거부터 먼저 풀어야 된다, 이거 안 풀면 우리 경제 진짜 어려워진다, 제가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수정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개혁 손도 안 댔습니다. 총선이 끝나면 개혁하겠다는 이야기로 마무리했거든요. 그런데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최악의 상황을 맞았잖아요. 총선에서도 대패를 하고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제가 봐서는 우리 경제 진짜 어려운 국면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최저임금이 고공행진하는 상태, 주 52시간제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
여기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에서 규제와 제도가 기업을 꽁꽁 얽어맸을 때 과연 앞으로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시체말로 말입니다.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 정도로 상황이 굉장히 열악하게 만들어질 겁니다. 윤석열 정부는요, 그 어느 때보다 이거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 여당 의원들 믿을 필요 없다. 장관들 믿을 필요 없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야당 대표를 만나든 여당 대표를 만나든 야당 국회의원을 만나든 직접 만나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 여러분 진짜예요. 제가 그래도 기자를 오래 했잖아요. 기자 경험상 지금은요, 빌 클린턴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대통령이 직접 뛰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장관 뒤에 숨는다든가 여당 뒤에 숨는다든가 만약에 그렇게 될 때는요, 우리 경제 상황 더 어려워질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까지 지표를 가지고 쭉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이 상황이 더 어려워진다는 것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지금 사업체가 줄어드는 것, 경기 침체의 충격 저는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변화하면 변화하는 대로 대응을 해가야 되거든요. 변화할 때 변화에 대응을 따라가지 못하고 이게 조건을 달잖아요. 그러면 경제는 무너져요. 경제라는 건 조건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한다면 이런 조건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조건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만큼 심각해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중에서도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사업체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서울에서는요, 감소율이 4.5%예요. 118만 개가 112만 6천 개로 줄었고요. 경기에서도요, 151만 4천 개가 147만 3천 개로 줄었습니다. 2.7% 줄었습니다.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317만 1천 개가 309만 7천 개로 2.3%가 줄어들었습니다. 수도권까지 이렇게 줄어든다는 건 여러분, 지방이 줄어드는 것은 그럴 수 있다. 왜? 수도권으로 집중되니까 인구들이. 그러나 수도권이 줄어드는 것은요, 경제가 나빠진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저는 이것이 말입니다. 앞으로도 진짜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될 가능성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 특히 장관들 저는 못 믿습니다. 차관들은 더 못 믿고요. 대통령이 직접 뛰지 않는 한 우리 경제는 이제 회복의 길은 쉽지 않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범죄자든 아니든 권력을 다 쥐고 있습니다. 슈퍼 대통령이라고 했잖아요. 어쩔 수 없는 최악의 상황, 저는 고개 숙이고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우리 경제를 위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저는 대통령이 그래서 지금은 안 뛰면 안 된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수도권까지 무너졌으니까 사업체가요. 좀 더 나아가 보면 유고 사업체 여러분 보시다시피 113만 3,637개입니다. 그중에 휴폐업이 가장 많죠. 56만 9천 개. 확인 불가도요. 33만 3천 개고요. 전출 18만 6천 개. 주소 불명확 1만 5천 개. 흡수합병 1,000개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여러분 114만 3,637개가 2023년에 유고됐다는 거예요. 물론 증가한 것도 있겠죠. 지금 사라진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 정도로 우리 경제 상황은 저는 처참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삼고 때문이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때문이다. 맞아요. 이것도요. 맞습니다. 저는 이것도 틀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물가가 왜 생겼습니까? 고물가는요. 2018년 최저임금을 16.4% 올리고요. 2019년 10.9% 올린 데다가 코로나 팬데믹 때 전 세계의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최저임금이 오른 데다가 원자재 가격까지 오르니까 한꺼번에 폭등한 게 고물가예요. 왜 이거를 모를까요? 왜 이거를 모를까요? 여기에다가 생산성마저 떨어집니다. 생산성마저.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니까요. 생산성마저 떨어지니까 이게 2020년, 2021년, 2022년 통제방역까지 또 겹쳤잖아요.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는데 통제방역까지. 그러면 물건을 제대로 생산해서 공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물가가 고물가가 됐고 고물가가 되니까 고금리가 당연히 되는 거죠. 물가 잡으려고 금리 올리니까.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나빠진 거고요. 여기에 전 세계의 어떤 상황, 고환율의 상황은 여전히 계속됐습니다. 3고가 확실하게 영향을 미쳤는데 그 기저를 보면 결국은 최저임금이 오르고요. 주 52시간제 때문에 짧은 일하는 시간이 되고요. 여기에다가 가장 중요한 제도와 규범 변한 것이 없잖아요. 지금도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체들이 줄줄이 무더기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제일 심각한 게요. 사업체가 준다. 경제 규모가 쪼그라든다. 경제 규모가 쪼그라드는 것은 대한민국이 쪼그라든다.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저는 현실로 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쪽이 가장 심각합니다. 지금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 건수를 보면 2023년에 11만 15건이나 됩니다. 11만 15건. 전년 대비해서 20.7%가 늘은 숫자고요. 더 충격적인 것은요. 올해도 이 상황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왜? 2024년 1월에서 2월까지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가 16.4%가 늘었습니다. 작년에도 20.7%가 늘었는데 올해 1, 2월에 16.4%가 늘었다. 그러면 2022년 대비해 보면 30% 이상이 늘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그럼 더 많이 망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것이 결국 말입니다. 여전히 지금 최악의 상황은 진행형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2023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2024년에도 진행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심각하죠. 그만큼 말입니다.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노란우산 공제금을 집어넣고 나서 폐업할 때 타는 공제금을 말하거든요. 심각합니다.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공제금을 보면 작년에만 1조 2601억 원의 금액이 지불이 됐습니다. 금액은 1년 사이에 30.1% 늘어났습니다. 2,919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문제는 이것도 2024년에 1월, 2월까지예요. 3,117억 원. 전년 동기 대비해 보면 23.5%가 늘었습니다. 이것은 금액면으로 보면 50% 이상 늘었다는 거잖아. 2022년 대비.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어렵다. 결국 말입니다. 26년 만에 최악의 상황이 2023년인데 IMF 이후에 그만큼 사업체가 줄어들었는데 지금 노란우산 공제금을 봤더니 2024년이 더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실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저는 이게 결국은 버티고 버티던 민생경제가 직격탄을 맞았고요. 이대로 나면 더 많은 기업들이 저는 우수수 무너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인위적으로
뭐 윤석열 정부가 싫어서 지표를 찾아낸 게 아닙니다. 그냥 있는 지표고요. 그 있는 지표가 지금 상황이 최악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야, 여러분 이대로면요 우리 경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가 더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절대 창업하는 게 아닙니다. 창업을 해도요 이게 결국은요 따라가지 못할 거예요. 또 폐업을 해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으니 진짜 여러분 지금은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는 거 저는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지표를 봤을 때 좋아지는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심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요 여러분 자신들이 그냥 그대로 다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 드립니다. 제가 말입니다. 지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진짜 많은 말씀을 드리는데 그 지표들을 보고 있으면 솔직히 좀 무섭다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하거든요. 지표가 달라진 게 없고요. 2024년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더 심각한 상황이 됐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대로라면 누구 말대로 최악의 상황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뭐 4월 위기설, 5월 위기설이 계속 나왔었잖아요. 저는 그 위기설이 그냥 어줍지 않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 위기설이 또 불거질까 두렵고요. 자칫 잘못 경영을 관리하다가 기업도 나라도 경영이거든요. 나라도 경영을 잘못 관리하다가 최악의 상황은 맞지는 않을까 저는 두려운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셔야 돼요. 무조건 말입니다. 경제가 좋아질 거다. 좋아지는 건 맞는데 이게 속도에 문제가 있거든요. 더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하는 것도 신중하게 호시우보라고 했습니다. 호랑이 눈빛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소의 발걸음으로 우직하게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 오늘도 강조해 드립니다.